2025년 8월 19일 오늘 주시장 한번 볼게요. 여러분 같이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그러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뭐 저는 매매가 그닥 별로 없었어요. 오후에 개인적인 일들이 있었고 오전에 워낙에 우리나라 시장 자체 거래 대금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내용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매매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눈에 띄는 뭐 기사라든지 이걸 못 찾았기도 했고 개별 종목이 움직이는 것처럼 좀 움직이는 모양새가 많았고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것들 300억, 500억, 1000억 미만의 주식들이 상승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참 좀 힘들었어요. 되게. 정비장에서 우리가 이제 먼저 시장 종합부터 한번 볼까요? 자, 시장 종합을 보면 자, 코스피는 거래 대금이 보시면 8조 6천억 있고 코스닥은 5조 6천억. 거래 대금이 코스피는 어제보다 더 줄었고 코스닥은 어제보다 조금 낮긴 했지만 시장이 뭐 크게 유의미하지 않고 이게 이제 8조에서 더 떨어지면 거의 바닥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은 좀 바닥이에요. 거래 대금상 보면 어제가 거의 바닥이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이건 순수하게 거래 대금으로 보는 겁니다. 네, 섹터 한번 볼게요. 크게 조선, 반도체, 2차전지,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전력기기, 그 다음에 원전, 바이오도 있고요. 여기 보면 엔터테인먼트, 관광 쪽도 있고, 방산 쪽. 요즘 최근에 뉴스에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것들이 좀 있긴 했었죠. 있긴 했어요. 있는데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 오늘 가장 많이 하락을 주고있고 지금 현재 부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지금 7시 43분인데 지금 10분 봉을 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한 7시쯤에 깊은 10% 하락이 나왔어요. 추가적인 10% 하락. 오늘 마이너스 10% 정도 났는데 깊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다시 반등을 하긴 했어요. 지금 워낙에 좀 이 내용이 정치적인 거하고 엮여가지고 갈피를 못 잡고 있어요. 수급이 굉장히 많이 꼬여버렸어요. 당분간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저점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보다 상황을 좀 지켜보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채권안전 수주를 위해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불리한 조건의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쪽 테마 전체의 투자 심리가 급격히 약화되어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을 했습니다. 이거 급락하면서 아무런 별로 전력기기 쪽도 같이 급락을 했죠. 같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마스가 조선 기사를 보시면 조선업 협력안에 대해서 중국 관영 매체가 약간 견제하는 뉘앙스의 발언을 좀 하고 국내 기재부 역시 관련 지원 법안에 반대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을 했어요. 가장 큰 게 많이 상승했던 HH중공업이 가장 큰 상승을 보였고 하나오션,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오션실도 같이 이렇게 하락을 했죠. 이 중에서 이제 어제 제가 언급해 드렸던 것 같아요. 동성 화이트 같은 경우 보면 오늘 오전에 9시에서 11시까지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한 7%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 전체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한 1.7% 정도에서 끝나는 것 같아요. 기관 외국인 수급에 비해서는 좋지 않았다. 이동상도 보시면 오늘 여기 지금까지 있던 그
어떻게 보면 저항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돌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내려오는 뭐 이런 일이 좀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반도체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어저께 미국 주식이 좀 괜찮았었는데 반도체 쪽이라든지 이런 게 좀 괜찮았고, 소프트뱅크가 뭐 인텔 지분을 투자를 하겠다, 그 내용도 있었고 나쁘진 않았어요. 주식적으로. 그럼에도 그 투기 그 심리가 좋지 않은 부분으로 인해서 삼성전자도 약간 상승했다가 보합으로 끝났고, SK 하이닉스는 하락을 했죠.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랬던 부분도 있고, 가장 장비 업체인 원익 IPS 2분기 실적 발표 후에 계속하고 이제 우위선을 지키면서 오늘도 역시 반등을 보여줬어요. 힘이 좋아요. 그 기판 관련주들은 영어로 별로 못 갔어요. 못 갔는데 제가 BH도 이렇게 뭐 사람이 뭐 이거 들어간다는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판단해 보시고 천천히 나중에 보셔도 됩니다라는 그 얘기를 분명히 드렸어요. 그랬는데 수급 자체는 외국인 기간이 나쁘진 않아요. 절대 나쁜 편은 아니에요. 나쁘진 않지만 얘가 지금 올랐을 때가 수요일이 8월 13일 수요일로 나오죠. 8월 13일 이날 8월 13일 수요일이에요. 이날 올랐을 때 요거 이제 같이 올랐던 게 가장 큰 대장이 LG 디스플레이였죠. 이렇게 20% 가까이 상승했는데 지금 약간 하락 추세를 타고 있어요. 그럼 뭐 지금 이 하락이 외국인 기관에 대한 심리가 굉장히 안 좋아서 좀 이러냐? 거기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과하게 좀 빠지고 있어요. 내일이나 모레쯤 브레이크를 잡힐지. 지금 하락 추세입니다. 하락이 멈춰서 있는 모습을 보이면 다시 괜찮을 수도 있다. 파인엔텍은 뭐 관계없이 큰 상승을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꾸준하고, JNTC도 계획하죠. BH는 분명히 LG 디스플레이하고 비슷하게 갈 거다. 쉽게 얘기하면 짝꿍매매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장중에 좀 그래도 선방했던 게 LMF, 삼성 SDI, 코스모신 소재, F프로 2차 전지주들이 좀 괜찮았던 게 있어요. 왜냐하면 7월 자동차 수출액이 친환경차 판매 호조에 힘입어 전년 대비 8.8% 증가했다는 소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오늘 뭐 기아도 1.47% 정도 상승을 했고요. 크게 힘을 보이진 않았지만 이와 비슷하게 이제 아마 HL 만두라든지 현대모비스도 이와 비슷하게 상승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올라간 종목들이 좀 이제 힘이 가지고 있지 않았었나 그렇게 보입니다. 거래대금을 보셔도 알겠지만 구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섹터가 힘을 가지고 막 가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 하지. 그걸 좀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상승한 거, 이게 뭐 섹터라고도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 이렇게 보면 YG엔터, 뭐 기어리오, 화이고 상승을 했어요. 스튜디오 비를 상승을 했는데 가장 컸던 게, 자 이번에 특징주 상위 분석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 사마네트워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사마네트워스, 아센디오, 팬인터넷, SMCNC, CJENM,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요 종목들의 대부분이 중국 당국이 해외 드라마 쿼터 제한을 완화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016년부터 이제 하나영 때문에 쿼터가 진짜 드라마 쪽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사실은 이제 한국을 타깃으로 한 거죠. 근데 그게 유연해진다든지 해제까지도 될 수가 있다.
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했습니다.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종목들의 특징들을 보면 뭐 사마넥스스 시가총액 500억, 300억, 500억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쉽게 그림이 나왔던 거예요. 이 뉴스가 연속성을 가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현재까지 잘 모르겠고, 두 번째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대형주들은 조금 상승을 하다가 별로 그렇게 상승폭이 크진 않았어요. 되게 많았는데 중소형주들 보면 오늘 ENM, 오늘 ENM, 또 TYM, 이 종목들이 조금 상승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어요. 상승했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정상회담이 추진된다. 지금 양국 간의 전쟁 후에 지금 처음이죠. 이 소식이 막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서 재건주들이 좀 움직이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 재건주들도 엔터테인먼트보다는 시가총액이 조금 크죠. 좀 커요. 다음에 나온 소식은 게임 쪽. 게임이 게임스컴이라고 게임 점시회가 열립니다. 그게 좀 임박하면 게임에 대한 뭐 새로운 게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발표가 될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약간 기대감이 있지 않았을까. 퍼러비스 그런 내용 때문에 좀 이렇게 올라오지 않았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자동차 대표주들이 좋고 상승했던 거 외에는 없고, 시장에 별로 힘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하면서도 내용이 별로 없어요. 별 내용이 없어요.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는 운진 10% 상승했는데, 그 프리드라이프 상조회사를 인수해서 2분기의 실적이 제대로 이제 찍히면서 이 회사가 괜찮구나 라는 게 좀 보여졌죠. 그래서 어제 28%, 오늘 10% 급등. 어제도 거의 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상당히 뭐 좋긴 하지만 너무 많이 급등했어. 좀 기다려보면서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거래대금이 많이 줄고,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는 어떤 종목에 대해서 매매를 연속성을 가지고 보기가 그닥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쉽지 않아서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저도 매매를 하면서 좀 많이 오늘 좀 어려웠던 부분들은 시장이 아니고 제가 좀 힘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힘이 들어가서 약손실을 하고 오전에 매매를 거의 안고 이제 말았었는데, 시장 상황을 잘 보는 것보다도 제가 생각한 종목에 대해서 좀 빠져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시장 상황을 충분히 눈에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급하게 좀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뭐 힘이 들어갔다는 거죠. 힘을 좀 뺐어야 되는데 힘을 못 뺐다는 거. 그래서 약손실 좀 했어요. 크게 손실한 건 아니고 약손실 좀 했었는데, 이걸 좀 제가 고쳐가야 되는데, 사람이가 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될 때가 되면 행동하는 게 어려워지더라고요. 이해가 쉬워지면 행동하기 어려워져요. 근데 이해를 못할 때는 행동을 막 하더라고요. 또 이게 사람 이치고 질린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그 언저리에 좀 와 있는 것 같아요. 이해는 되지만 행동을 잘 못하는. 그래도 이건 뭐 먹고 살아야 되고 제 스스로가 잘 일어서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해야겠죠.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해야 됩니다. 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 저도 그분들한테 좀 유익한 내용이 전달해드리고 좀 싶습니다. 오늘은 시장 상황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내일은 좋은 매매를 해서 좋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장을 너무 예측하지 마시고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끝나고 상황을 천천히 보신 다음에 매매를 해도 늦지 않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의 거래 대금에서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급등주가 막 급등 세트가 나온다든지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천천히 가니까 더 천천히 보시고 매매에 임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